안녕하세요.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때로는 갉아먹는 감정은 바로 상처와 분노, 그리고 후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마치 거대한 짐처럼 우리 어깨를 짓누르며 삶의 활력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거운 감정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 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은 용서의 힘, 특히 나 자신과 타인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으로서의 용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다각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용서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와 원망, 그리고 복수심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의 굴레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존재합니다. 이 상처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부주의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입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주는 고통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사슬을 단단히 끊어내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평화를 넘어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나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용서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대신 스스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받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기 용서의 첫걸음은 바로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감정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특정한 감정을 느꼈는지, 나의 약점과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감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과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한 행동 자체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의미하며, 이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긍정적인 욕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건설적인 감정입니다. 반면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 자체, 즉 나라는 사람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믿는 감정으로, 이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는 있지만 수치심이라는 늪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을 건강하게 다루고 이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자기 용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보다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성장하는가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기 용서의 핵심입니다. 실패는 성장의 기회이며 우리의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용서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 얽매여 현재를 낭비하지 않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운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며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은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 자신에게 그토록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동이 그런 감정을 유발했는지 명확한 예시를 들어보며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대신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게 이해하고 포용하며 보듬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수치심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자기 용서를 촉진하는 매우 강력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우세요. 마지막으로 자기 용서에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용서는 결코 해로운 행동을 변명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불완전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허락과 격려를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죄책감과 후회는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건강한 자기 용서를 통해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타인을 용서하는 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종종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타인 용서의 첫 단계는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이나 배신으로 인해 깊이 상처받거나 격렬한 분노를 느끼거나 배신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감정들을 애써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아픔을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외부의 강요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상대방이 먼저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치유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용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내리는 능동적인 결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되찾고 정서적 안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항상 쉽지만은 않으며 상당한 시간과 인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관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상황을 오직 한 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나 그들이 처했던 상황, 그들의 성장 배경 등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공감과 이해의 마음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고 복합적인 맥락을 파악하려는 지적인 노력입니다. 네 번째는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갉아먹고 고통스럽게 하며 치유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분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그 분노를 놓아버리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원한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고통만 끝없이 길어지고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히게 됩니다. 명상, 운동, 글쓰기, 상담 등 분노를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만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행동이며 상처받은 상대방에게도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도 용서는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가치로 다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용서의 첫 단계가 자기 이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깊이 아는 것이 모든 치유와 성숙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연기설의 개념은 용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확장시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연기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를 화나게 한 상대방의 행동조차도 어떤 복잡한 원인과 조건들이 얽혀서 일어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입장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불교에서는 용서를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용서를 통해 진정한 성장과 깨달음을 얻는 것을 지향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번뇌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숭고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의 해탈과 평화를 위한 길이 됩니다.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분노, 원망, 복수심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의 짐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이자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자기 용서는 우리의 심리적 웰빙과 정신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자기 용서가 도덕적 책임감을 약화시키거나 자신의 잘못을 너무 쉽게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기 용서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죄책감과 후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서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분노와 원망이라는 족쇄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고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용서는 결코 쉽고 빠른 길이 아니지만 고통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치유와 심오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고귀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 용서의 위대한 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용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